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에어비앤비 하려는데 요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에어비앤비 하려는데 건대 괜찮을까요? 상봉동 수요는 어떤가요? 진짜 하루에도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던진 말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고요? 에어비앤비는 사업이에요. 그 말인 즉슨 시장 조사, 수요 분석, 수익성 계산,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그건 그냥 운에 맡기는 도박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뛰어드는 순간 실패 확률도 남들만큼 따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해본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홍대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계약했는데 막상 운영해보니 월세는 140만 원인데 매출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서 월세 관리비 빼면 수익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사업가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탕후루가 유행일 때 탕후루 집 어디에다 차릴까요? 강남 어때요? 해화 어때요? 라고만 묻는다면 그게 정말 장사를 하려는 사람의 질문일까요? 아니죠. 탕후루를 누가 사 먹는지, 언제 가장 잘 팔리는지, 그 위치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중학교가 있는지, 연인 데이트 코스가 많은 곳인지, 또 요양원이 많은 일반 동네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탕후루를 파는 것과 요양원 근처에서 파는 것, 어디가 더 잘 될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앞이겠죠. 타겟이 명확하니까요. 에어비앤비도 똑같아요. 위치만 묻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그 질문이 어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질문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건대 입구라고 해도 내국인을 타겟으로 하는지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거든요. 에어비앤비는 결국 부동산과 숙박, 서비스가 섞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수요예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들어가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에어비앤비에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팅 예상 수익 사이트인데요. 내가 운영하고 싶은 지역을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암역 근처 고려대 쪽에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예상 수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30박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이 고려대 인근에서 30박일 때 한 달 매출이 320만원 정도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숙소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금액들을 보면 1박당 평균 10만 8천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숙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고려대 인근에 있는 이쁘게 생긴 숙소를 들어왔는데 신규 숙소네요. 예약률을 봤더니 신규라 그런지 예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박에 15만원이고 4명일 때도 15만원이네요. 청소비도 안 받아요. 다른 숙소를 한번 봐볼게요.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받고 1박당 12만원, 게스트가 6명일 때 하루에 13만 8천원을 받아요. 예약률도 보시면 현재 날짜가 7월 13일인데 예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7, 8월달, 9월, 10월, 11월, 12월 달도 지금 예약이 들어온 게 없어요. 다른 숙소도 보시면 해당 숙소는 4명일 때 하루에 14만원, 청소비는 3만 5천원 정도 받는데 예약률도 7월달하고 8월달, 9월달 조금 차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예약이 더 차겠죠. 보시면 이 지역들의 숙소가 그렇게 예약률이 엄청 높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320만원을 버는 거지만 보수적으로 내가 20일, 정말 보수적으로 20일 정도 잡았을 때 2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운영하고 싶은 지역의 평균 숙박요금, 경쟁 숙소수, 예약 상황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방금 고려대 근처에 4인 기준 숙소를 확인해 봤더니 하루 평균 기준 숙박료가 14만원이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이제 잡혀야 월 300만원 매출이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보면서 수익을 계산해 봐야 그 다음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비용도 따져봐야겠죠. 월세는 얼마인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청소는 한 번에 얼마인지, 소모품 비용은 한 달에 얼마나 들 것인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손익을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월 매출 300만원에서 월세 90만원 정도로 잡고 관리비 20, 청소비 40, 기타 비용 30만원을 빼면 실제 순이익은 12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내가 투자할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적절한 수익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계산한 사람은 애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고려대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요. 고려대 학생 수요도 있고 주변에 고려대학교 병원도 있어서 체류 목적으로 오는 단기 체류 수요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상 매출이 월 300만 원인데 월세가 120만 원 정도라서 수익률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약률도 보수적으로 60에서 80%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질문은 이전 질문과 완전히 달라요. 이건 스스로 사업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증거예요. 질문 하나에도 그 사람의 준비 정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는 상봉동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 특징을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관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면목동, 중랑구청 근처라서 공무원들 출장 수요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평일 수요가 주말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4인실보다 2인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제가 본 매물은 8인실까지 받을 수 있는 큰 집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집도 수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바로 준비된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에어비앤비도 매년 트렌드가 바뀌어요. 예전엔 집만 이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컨셉과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어 외국인 타겟이면 한국 전통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와 한국 문화 체험이 가능한 요소들이 먹히는 거고, 내국인 타겟이면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주차 가능 여부,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이런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리고 2인, 4인, 6인, 8인 받을 수 있는 인원에 따라 타겟도 매출도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인실은 커플이나 친구 여행의 주 타겟이고 4인실은 가족 단위나 소규모 팀 여행, 6에서 8인실은 대가족이나 단체 인원이 주 고객이에요. 각각 선호하는 시설도 다르고 결제 방식도 다르거든요. 즉, 건대 괜찮을까요? 상봉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이 모든 게 다 빠져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얼마에 무엇으로 운영할 건지 이 고민이 들어가야 사업다운 질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건 단순히 숙소 하나 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할 건가? 어떤 구조? 어떤 컨셉, 어떤 수익 모델로 운영할 것인가? 이걸 먼저 정리하지 않고 단순히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 운에 모든 걸 맡기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바라는 수익은 어느 선인지, 그걸 기준 삼아서 직접 조사하고 비교하고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질문, 그게 바로 사업가의 질문이에요.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그 답이 명확해지면 어디서 해야 할지는 저절로 보일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